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3월 3일 화요일 오후 6시 39분입니다. 연휴 동안에 전쟁으로 인한 악재가 터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. 연휴 시작하기 전에 미국 증시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림이 나타났었는데 우리 연휴가 시작하고 나서 미국 증시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아졌죠. 지금 보시는 건 나스닥입니다. 그래서 물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우려를 잘 극복을 하면서 이렇게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요. 나스닥과 주요 지수들이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거는 사실입니다. 하여튼 연휴가 되기 전에는 요 봉이었죠. 요 봉이 나오면서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제 추세적인 하락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버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 S&P나 나스닥이나 둘 다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. 이 지난주에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고 이제 저점이 어딘가만 낮아지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, 그죠? 고점이 이래저래 많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만 이제 붕괴되면 뭐죠? 아래쪽으로 쏟아지는 그런 그림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사실 계속해서 힘이 없던 증시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힘이 매우 약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지금 살아나야 될 타이밍 여기였죠. 연휴 동안 살아나야 될 타이밍에서 전쟁 악재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일단 아래쪽으로 가면서 살아나야 될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 추세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에 온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. 어떤 중요한 지지선, 이런 지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. 이 자리는 뭐죠? 뭐 이날의 시가라든가 이날의 저가라든가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겁니다. 이런 지지선을 앞두고 오늘 밤 당장 뭐 어떤 지지력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정말 위험해지겠죠, 그죠? 하여튼 그래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. 사실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전쟁이죠, 그죠? 이란과 미국의 전쟁. 이게 뭐 중동 전체적으로 확전되는 그런 이슈도 있고 사실 그 이슈 자체를 살펴보면은 이슈 자체는 그 주식시장에 어떤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상승 추세를 꺾을 만한 그런 변수라고 보기는 일단 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. 지금 미국 주식시장 혹은 뭐 전 세계 증시를 이끄는 게 뭐죠? AI 주식, 뭐 AI 테마, 반도체,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, 그런 전쟁이 AI 테마를 뭐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런 건 AI와 별로 관련이 없는 어떤 독립적인 다른 변수로 생각을 하셔서 사실 일단 이 어떤 논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. 다만 이제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죠? 미국 증시는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. 그죠? 약한 친구들은 그 작은 악재가 있더라도 이 하락이 더 커질 수 있고 이 추세가 금방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. 약한 친구들은 약간 울고 싶은 건데 이제 전쟁이란 이슈가 뺨을 때려준 이제 그런 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. 기초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나타난 악재이기 때문에 작은 악재고 어떤 시장의 핵심적인 상승 이유를 건드리지 않는 그런 악재라고 하더라도 별거 아닌 악재라 하더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. 다만 한국 증시는 어떻습니까? 한국 증시는 지금 뭐 조금 한두 번 무너진다고 해도 한두 번 뭐 급락을 한다고 해도 이거는 단기 오버슈팅 피로에 의한 어떤 차익 실현 뭐 가벼운 조정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뭐죠? 한국 증시는 이렇게 강한 증시는 이 지금 전쟁이란 이슈가 한국 증시 자체의 어떤 뭐 근간을 흔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벼운 마음으로 눌림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벼운 악재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. 한국 증시에는요. 왜 한국과 미국의 해석이 달라지냐? 지금 한국 증시는 놀랍게도 미국보다 상승에 대한 어떤 증시의 체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뭐 반도체 산업의 뭐 핵심을 건드리는 뭐 그런 악재가 아니라면은 그냥 웃으면서 눌림시 매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다. 이렇게 강했던 친구는 기초 체력이 강한 친구는 이제 어떤 이슈로 빠지면은 매수 대응, 그죠?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
미국 증시가 지금 힘이 빠졌습니다. 이렇게 힘 빠진 증시는 작은 악재에도 많이 흔들릴 수 있고 추세가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한국 증시 코스피는 확실히 많이 올랐죠, 그죠?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어떤 단기 오버슈팅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이격 과다.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동평균선과 이런 이격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. 그죠? 이런 이격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사실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조정은 급등으로 인한 이격을 좀 줄이는 건전한 어떤 그런 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음봉이 나타난다는 건 뭐죠? 어떤 코스피의 어떤 지난 상승 피로를 좀 풀고 가겠다라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코스피 상승 둔화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코스피가 빠진다. 일단 코스피가 상승 탄력이 둔화된다. 코스피가 조정이 나온다. 이제 이 돈이 코스닥으로 오면서 순환매가 돌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.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 코스닥은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좋게 보는 게 정석적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코스닥은 어떤 상황이냐? 여기가 전고점 저항이죠. 한 2100이라고 할게요. 2100 편의상 2100짜리가 이제 어떤 전고점 저항인데 이런 저항을 넘다가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조정의 모습이 오늘 나타난 거예요. 이란 전쟁을 핑계로 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이런 건 매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뭐 내일도 이란 충격 이런 걸 뭐 극복하지 못하고 내일도 뭐 여기서 비리비리하면서 아래쪽으로 자꾸 빠질라 그런다.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렇게 쌍고점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코스닥도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같이 쉬어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는 일단은 확실히 단기 이격 이런 게 좀 강하기 때문에 이격이 강해서 그러니까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단기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일단 쉬어갈 것 같은데 이 순환매가 이제 코스닥으로 이어지느냐 여부는 내일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죠. 내일 코스닥이 다시 5일선하고 2050이라는 어떤 저항을 돌파 한 착 해주면 어떻게 되죠? 그러면 뭐 그냥 이제 그러면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코스피 상승 둔화, 코스닥 이제 랠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근데 만약에 내일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힘이 빠져가지고 벨벨벨벨 그리고 2050을 넘지 못한다. 그러면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조정으로 간다. 요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일까지 보고 코스닥은 생각하자. 일단 코스닥은 오늘 하락 이런 거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가벼운 하락 정도로 가벼운 조정 정도로 볼 수 있다.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은요.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뭐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코스피지 코스닥은 이제서야 제자리에서 조금 시동을 건 거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처럼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일단 없다. 내일 움직임 보고 좀 판단을 해보자 이겁니다. 그래서 뭐 다 말씀을 드렸고요. 환율은 오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많이 튀어 올랐는데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선의 내부에 있으니까 이런 걸 일단 특별한 문제 없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다 봤고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그죠?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20만 원 혹은 뭐 100만 원 이런 자리를 찍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 이런 거 그죠? 단기 급등 피로를 푸는 건전한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. 눌림시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이런 거 고민할 거 없이 매수 대응하는 게 일단 맞긴 맞는데 다만 이제 워낙 지금까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하루 10% 빠졌어요. 그죠? 또 10%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. 그죠? 삐끗하면은요. 그래서 아무튼 이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뭐 분할 매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타이밍에 대한 이런 고민은 좀 잘 해보시는 게 좋겠죠. 그죠? 하이닉스도 뭐 이런 거를 추세가 죽는다라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. 지금 당장은요.
매수 대응이 정석이긴 한데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.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된다. 뭐 이런 겁니다. 2차 전지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이런 타이밍에 일단 뭐 매수 대응하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고요.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코스닥은 어쨌든 내일까지 좀 보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이런저런 내용을 좀 다 봤고요. 하여튼 그죠. 오늘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졌다. 지금까지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올랐으니까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지는 이런 조정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. 이게 뭐 특별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. 오늘 하여튼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과 관련된 뭐 한화 시스템이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니 뭐 이런 것들이 올랐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, 코스닥에서는 뭐 이제 일부 그런 이슈와 상관이 없는 제약바이오 뭐 이런 것들 좀 상승했지만 어쨌든 힘이 없긴 없죠. 그죠?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다 봤고요. 그 국제유가가 아무튼 전쟁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많이 급등하고 있고, 그죠? 눈에 띄시죠? 국제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,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국채가 또 안 좋은, 장기 국채가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. 미국 국채가요. 그러니까 지금 전쟁 어차피 뭐 그러니까 어차피 뭐 미국 본토가 뭐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막 그런 심각한 전쟁이 아니고 어쨌든 이란과 그 중동 지방에서 벌어지는 좀 제한적인 전쟁이다 보니 이게 뭐 심각한 안전자산 손으로 나타나서 이 채권이 상승하고 그런 건 아니죠. 그죠? 지금은 그냥 차분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뭔가 어떤 증시 조정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란 이슈가 터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안전자산 선호 그런 게 나타날 만큼 심각한 건 아니다. 오히려 어쨌든 시장 참가자들은 이란 전쟁 이슈가 미칠 그런 영향을 상당히 패닉이 아니고 냉철하게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고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. 그죠? 다 본 것 같고요. 다만 어쨌든 뭐 전쟁 이런 거다 보니 뭐 달러 강세는 좀 나타나는 모양입니다. 어쨌든 근데 답답합니다. 외환 시장은 뭐 지금 현재 특별한 어떤 그런 추세는 일단 없긴 합니다. 아래쪽에 지지선 있잖아요. 또 그죠?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죠, 그죠? 하여튼 그래요. 그 금값 이런 것도 전쟁 나면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뭐 심각하게 전쟁에 관해서 사람들이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심각하게 뭐 순수한 전쟁의 우려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쟁과 관련해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쟁이 나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 이런 걸 따지면서 냉정하게 사람들이 베팅에 나서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인 것 같고, 하여튼 주식은 한동안 좀 많이 올랐었으니까 전쟁을 핑계로 해서 좀 조정받는 모습인 것 같고요. 전쟁 때문에 강한 주식이 빠진다면은 그건 매수하는 게 정석이겠죠, 그죠? 다 말씀드린 것 같고, 하여튼 미국 변동성 지수예요. 오늘 이제 약간 이제 오래간만에 녹화해서 그런가 약간 좀 그 순서가 좀 뒤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변동성 보시면은 지금 좀 위험합니다. 29.4라는 자리가 여기 직전 고점 자리죠. 여기를 못 넘어서 지금까지 괜찮았었던 건데 지금 이제 아직 물론 이 자리를 넘진 않았습니다만은 넘을랑 말랑해요. 다시 좀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하여튼 요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, 그죠? 지금 이런 자리라도 빨리 깨야 되는데, 참 하여튼 뭐 금요일 날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크게 튀어버리는 바람에 미국 증시가 다시 추세적인 하락 뭐 그런 위기에 좀 처해 버렸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약하다.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. 반도체 지수 이런 건 근데 뭐 보시면 특별히 뭐 추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지는 않는데, 아무튼 근데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지수가 여기 전고점을 넘지 못한 꼴이 됐고 3번 동안, 그리고 한 2,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5일선 아래에 있다 보니 좀 하방 압력을 받긴 받을 겁니다. 다만 지지선이 어디 있죠? 여기가 지지선이죠. 조정이 좀 나타나긴 나타날 건데 아직까진 제한적인 조정을 기대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. 다만 나스닥 지수는 좀 약하죠. 추세적으로도 빠질 수 있을 위험이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. 하여튼 오늘 밤이 이제 오늘 밤에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미국 증시는 정말 추세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고, 그렇다면은 한국 증시의 조정도 좀 심해질 수 있을 건데, 아무튼 이제 보자고요. 이제 그래서 코스닥으로 순환매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내일까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.